테니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패션과 그리고 사생활이 유명했던 선수가 있다. 그의 화려한 사생활에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당대, 아니 세계의 미인이란 찬사를 받으며 한때 전 세계의 남자들의 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한때 학생들의 책받침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여인이었다. 이런 여인이 배우자였고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팬덤이 있었던 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바로 미국의 안드레 에거시이다. 그리고 그의 여인은 세계의 미녀라는 브룩 쉴즈이다. 단지 화려한 사생활과 패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오늘날까지 테니스 전설로 남아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1992년에는 만 22세의 나이로 윈블던 남자 단식에서 우승 후보이던 세계 랭킹 5위인 보리스 베커도길 등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따내어 첫 그랜드슬램 대회 남자 단식 우승 겸 첫 윈블던 남자 단식 우승을 해내는 등 성공가도를 달렸고, 에거시는 1996 애틀랜타 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에선 세르지 브루게라 스페인을 3대 0으로 누르고 금메달까지 따내며 화려한 패션과 함께 4년간 성공가도 달렸다. 하지만 1996년 US 오픈 4강에 진출한 이후엔 어릴 때의 정신적인 상처가 터지면서 1997년에 들어서자 에거시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며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당시 마음의 상처를 감당하지 못한 에거시는 마약에까지 손댔고 ATP의 약물 검사에 마약 복용이 걸릴 정도였다. 결국 에거시는 어릴 때의 심리적인 상처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극대화된 1997년에 최악의 경기력 부진에 빠지면서 상당수 대회에 불참하고 출전한 대회에서도 조기 탈락을 반복하면서 무관에 그치고 만다. 에거시는 1997년에 세계 랭킹 8위로 시작하였는데 112위로 추락하였고, 이런 에거시의 몰락은 당시 에거시의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로 기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모르던 대중들에겐 방탕한 생활을 하던 선수의 자업자득으로 생각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거시의 테니스 커리어는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에거시가 몰락할 즈음 할리우드 스타인 브룩 쉴즈와 만남을 가지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었다. 브룩 쉴즈와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에거시는 멘탈이 회복되고 성실한 선수가 되어 재기하게 된다. 에거시는 열심히 훈련하였고, 에거시의 자서전에 따르면 심기일전을 위해 체면 따위는 버리고 아예 처음 시니어 선수로 나설 때처럼 갓프로 선수가 된 선수들이나 출전하는 챌린저 투어 대회에 출전하면서 다시 테니스에 도전하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일부러 창피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1997년 11월에 연달아 출전한 챌린저 투어 남자 단식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거두면서 에거시는 자신감을 회복했고, 1998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ATP 투어 산호세 오픈 남자 단식에선 라이벌 피트 샘프러스를 2대 0으로 꺾고 앤드리 에거시가 재기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 에거시는 1998년에만 마스터스 마이애미 오픈 남자 단식 준우승, 마스터스 캐나다 마스터스 남자 단식 4강 진출, ATP 투어 남자 단식에서 우승 5회, 준우승 3회를 기록하여 1998년 초에 112위로 추락해 있던 세계 랭킹이 1998년이 끝날 때는 6위로 복귀함으로써 완벽히 부활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성실한 테니스 선수로 부활한 후 1999년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에 출전한 에거시는 결승전에서 우승함으로써 대망의 커리어 골든슬램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오픈 시대 이후 남자 테니스 선수로는 최초의 달성이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으로도 1969년에 로드 레이버가 달성한 이후 남자 테니스 선수로는 두 번째 달성한 대기록이었다. 만 32세 9개월의 나이에 출전한 2003년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안드레 에거시의 이 우승은 무려 역대 세 번째 최고령 그랜드슬램 대회 남자 단식 우승 겸 역대 그때 당시 두 번째 최고령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우승 기록으로 에거시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2004년에는 마스터스 신시내티 오픈 남자 단식에서도 만 34세 3개월의 나이로 우승하면서 역대 최고령 테니스 마스터스 시리즈 남자 단식 우승 기록도 에거시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 에거시는 테니스 선수로는 환갑의 나이로 평가되는 무려 만 35세 4개월의 나이로 US 오픈 남자 단식에 출전하여 16강전, 8강전, 4강전을 모두 5세트까지 가는 풀세트 접전 끝에 상대 선수들을 모두 3대2로 누르고 마지막 그랜드슬램 대회 남자 단식 결승 진출 겸 마지막 US 오픈 남자 단식 결승 진출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라이벌이었던 샘프라스처럼 고국의 팬들 앞에서 테니스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갖는 그랜드슬램 대회 남자 단식 우승으로 은퇴를 장식할 찬스를 잡게 된다. 그는 통산 그랜드슬램 대회 8회 우승과 준우승 7회 그리고 224승 53패로 승률이 80.87%로 커리어가 마감하게 된다. 당시
서브 앤 발리와 같은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빠르게 결정 짓는 형태의 미국식 테니스가 우세했던 시대였다. 대표적으로 피트 샘프러스와 보리스 베커 등의 선수들이 있었다. 그럼 180cm의 테니스 선수로는 평범할 수 있는 신체 조건에도 어떻게 테니스 전설로 남을 수 있었을까? 파워와 강한 테니스, 서브 앤 발리의 대세에도 에거시는 요즘 대세인긴 랠리 속의 베이스라이너였다. 당시 화려한 패션의 선수로 임팩트 강한 유형일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의 비결은 성실한 랠리 속에서 답을 찾는 선수였다. 당시 테니스 황제로 불렸던 피트 샘프러스가 라이벌에 같은 미국 선수가 있었다. 서브 앤 발리와 강한 서브로 임팩트 강한 테니스를 구사하는 당시 대세의 선수였다. 하지만 샘프러스보다 에거시가 미남의 야성적인 스타일, 그리고 튀는 패션으로 여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청춘 스타이기도 했다. 사실 플레이 스타일로 치면 샘프러스나 에거시 둘 다 토털 패키지에 가깝지만 공격적이고 파워풀한 서브가 강점이었던 샘프러스에 비해 에거시가 좀 더 방어적이고 침착한 운영을 한다. 사이즈가 작아서 파워가 떨어진다는 약점을 정교한 테크닉과 냉철한 운영으로 커버하는 올라운드 스타일, 특히 베이스라인에서의 질긴 수비가 강점에 탑스핀, 슬라이스 같은 스핀을 주는 스트로크보다 그냥 칼같이 받아치는 플랫볼 히터라 수비적 게임을 한다고 해도 게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타입에 속했다. 거기다 에것이 본인의 승부근성과 투지가 실로 대단했으며 20대 때 화려한 외모와 터프함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경기 내내 냉정하고 차가운 스타일로 경기를 이끄는 라이벌 피트 샘프러스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다. 지난번 언급되었던 최단신의 슈와르츠만도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성실함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결구 속에서 틈을 찾는 방식을 택했고 적은 에러를 위해 강한 스트로크보단 연결구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큰 선수보다 더 많이 뛰어야 했고 더 많이 변화를 주는 선수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간 것이다. 요즘 야닉 시너와 조코비치는 바로 에거시의 업그레이드된 진화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에거시는 조코비치의 코치이기도 했다. 앤드레 에거시, 조코비치, 야닉 시너를 아우르는 30년째 통하는 비결은 바로 티자 형태 속에서 탁월한 푸드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러 없는 스트로크 싸움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며 끊임없는 랠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현 세계 1위인 야닉 시너도 대단히 강력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한 베이스 라이너이다. 190이 넘는 키의 빠른 발과 견고한 상체가 엄청난 움직임 속에서 실수 없이 자신의 게임을 만들어가는데 현존 최고이다. 조코비치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테이크, 백과 이어지는 스윙 동작이 부드러우며 견고한 상체로 최고의 수비 기반의 탁월한 선수이다. 에거시, 조코비치, 야닉 시너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역시 견고한 상체에 일관적이고 흐트러짐이 없는 동작과 탁월한 푸드웍이 있다. 특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에거시가 다시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이다. 30년 넘게 통하는 테니스의 비결인 것이다. 참고로 상체를 T자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동호인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T자 형태를 유지하라 라는 영상 3분 40초에 잘 나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30년째 통하는 비결을 가져보자. 우선 신호의 훈련 영상의 방법과 조코비치의 훈련 영상의 방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역시 스플릿 스텝과 시선 고정, 공 끝까지 보기로 기본 장착하고 다양한 푸드웍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테니스에는 일정한 박자가 존재하고 그 박자 속에서 가장 적합한 리듬을 형성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했다. 리듬을 타주며 T 형태를 유지하면 일률적인 스윙 동작이 이루어지고 상체가 견고해지고 정교한 스윙 동작이 이루어진다. 코트에서 순서를 기다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그 시간의 신호의 훈련 방법처럼 봉을 라켓으로 대체하고 상체를 견고하게 하고 잔발을 가져가는 연습을 해보자. 시간이 없는 우리 동호인들은 짧은 시간 속에서 틈틈이 연습하고 늘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하다. 3개월만 외치며 자주 틈틈이 연습해두자. 작은 행동이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오늘도 구독을 외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한다. 디그 앤 디그.